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LG화학 주식입니다. 오늘 1.88% 상승했는데요. 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죠. LG화학 실적 예상대로 약세 좋지 않게 예상치를 일단은 하회하면서 일단은 발표는 됐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크게 지금 현재 LG화학 주가에서는 크게 변수가 되진 않을 거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LG화학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이다. 좀 고가 정도 수준이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많이 낮아진 주가 수준에서 지금의 실적 악재 부분들은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겠고요. 만에 하나 제가 어제도 영상 드렸습니다만 LG화학이 이 실적 가지고 만약에 주가를 끌어내린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쪽 40만원 정도 수준에서는 브레이크 걸리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투자자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플러스 1.88%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크게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약보합 정도 요 정도 그냥 조금 하락했으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적보다는요. 제가 이제 제목에다 좀 타이틀에다가 LG화학과 그다음에 LG엔솔에 대해서 좀 적어놨고요.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투자자분들에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의견을 이렇게 좀 드려보는 거고요. 최근에 또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또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 과정에서 또 2차전지와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또 약간 그 호불호가 좀 나타났었던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화학을요.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시겠지만 LG화학하고 LG엔솔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같이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건 같은 계열사 같은 집안 같은 식구잖아요. 네. 결국은 LG화학이 최대 주주로 있는 LG엔솔인데 결국은 투자를 하려면 사업자 회사인 LG엔솔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LG엔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LG화학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타이핑을 쳐드릴게요. 나는 LG화학하고 LG엔솔하고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쪽으로 여기 이 종목으로 확대 늘려가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사업자 회사가 성장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겠죠. 예. 우리가 쉽게 제가 비유를 좀 들자면요. 이게 이제 회사니까 실제 LG는 저 지주사고 이제 중간 지주사로 봐야 되겠잖아요. 이게 최대 주주고 LG엔솔을 지분을 80% 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LG엔솔이 사업자 회사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얘가 엄마, 얘가 자식. 그러니까 여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자식을 지금 분가시켜 놨잖아. LG엔솔을. 예, 품고 있다가 이제 분할해서 이제 상장시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계속적으로 잘 나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자식들이 잘 나가는 게 맞나요? 네, 지분법 이익을 가져가는 LG화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자 회사가 성장성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보여주는 게 맞는 거겠죠. 예, 그리고 지금의 이 구조를 놓고 보면 LG화학이 어쨌든 양극재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 부품들을 이 배터리 만드는 LG엔솔에 어쨌든 계속 납품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밑에서 자꾸 재료를 갖다 받쳐주는 효과가 나잖아요. 결국은 LG엔솔은 배터리를 잘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잘 판매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잘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두 종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LG화학에서 저는 LG엔솔로 점차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서 큰 틀에서는 LG엔솔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기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뭐 SK 그 이노베이션에서 SKI 테크놀로지를 상장시켰듯이,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업자 회사인 SKIT를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예, 그게 정상입니다. 에코프로에서 사업자 회사들 계속적으로 상장시켜 놨죠. 그럼 에코프로 지주사를 투자하는 게 맞나요? 에코프로 BM을 투자하는 게 맞나요? 에코프로 머티를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를 투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아니,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방향성에 대한 그 종목을 선택할 때는 당연히 에코프로를 내가 투자하는데 에코프로도 투자고 에코프로 BM도 투자고 머티도 투자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에코프로 그룹 주식에 거의 몰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동성을 우리가 키우고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LG 엔솔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물론 최근에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와, 이거 투자자분들 진짜 뭐 한숨 나올 정도로 LG 엔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숨 나올 텐데, 그래도 앞으로는 LG 엔솔을 좀 기대를 해보셔야 돼요. 앞서서 뭐 최대 고점이 62만 9천 원대였잖아요. 저는 분명히 더 높은 가격으로 갈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 LG 엔솔은 좀 더 길게 보는 관점에서 LG 엔솔은 더 높은 곳으로 저는 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요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들 그냥 간단히 보세요. 간단히 보시게 되면 과거 대비해서 어쨌든 꾸준하게 성장세를 좀 이어오고 있고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요 시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2023년도에 대한 결과치,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꾸준하게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LG엔솔을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신규 투자도 고려하시는 분들은 타이밍들 잘 보시고 LG엔솔을 적극적으로 좀 모아가시는 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도 LG화학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뭐 LG엔솔이 올해 내년에 뭐 한 4-50% 이상의 수익을 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LG화학은 잘 올라야 한 30% 40% 오를 수 있을란가 정도 저는 전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계열사다 보니까 비슷하게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는데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얘기도 좀 더 해볼 텐데, 일단은 기관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좀 일단 좀 나간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하겠다라고 상반기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좀 늘리겠다고 한 것이 바로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에 많이 물려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투자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에코프로 BM을 많이 늘려가겠다, 비중을. 네. 그러니까 이쪽에 많이 물려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대로 투자 비중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탑에 있는 기업이 탑 1이 바로 LG엔솔이에요. LG엔솔을 투자 비중을 축소하겠답니다. 현대자동차도 비중 축소하겠답니다. 카카오도 비중 축소하겠대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비중 이쪽으로 다 축소하겠답니다. 우리 비중을 늘리겠다는 곳이 에코프로 BM, SK하이닉스, 뭐 네이버, 삼성 SDS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제가 이렇게 순위를 좀 말씀드리면 조금 이 사람들이 지금 잘 평가를 하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LG엔솔이나 LG화학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비중을 앞으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타점 공략을 잘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실적 발표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뭐 밝혀졌지만 결국은 LG화학이 지금 이 양극재와 관련돼 있는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 소재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금 규모는 조금 줄일 수 있을런지 어쨌든 미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투자 엄청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단계별로는 2024년도, 2025년도, 26년도, 뭐 2027년도
2028년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 계획이 나와 있어요. 2028년도까지. 이거 미국 테네시 6만 톤. 그렇죠? 중국의 2027년도 6만 톤. 그리고 2026년도인가요? 여긴 또 미국 테네시 또 6만 톤. 계속적으로 설비를 확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단순히 지금 뭐 2, 3년 또는 4년 꾸준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향후의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거잖아요. 5년 뒤, 10년 뒤 또는 20년 뒤를 내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LG화학이 그 설비를 확충해서 결국은 배터리를 만드는 LG엔솔에다가 갖다 받쳐주겠다는 건데, 결국은 양극재 중에 LG화학이 지금 LG엔솔에 그 공급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지금 30%인데 이거를 40% 이상으로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도 분명히 주가는 저평가 국면에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60만원 70만원 더 이상 더 올라가겠죠. 예, 더 많이 올라가기는 갈 겁니다. 근데 LG화학이 이 정도로 다시 100만원대로 황제주로 올라가는 사이에 저는 LG엔솔이 저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예, 아니 LG엔솔이 뭐 황제주 간다 그거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예, 수익률 측면에서 우리 LG화학 가지고 예를 들어서 2배 100% 먹는다, 예를 들면 2배 100% 먹는다 치면 LG엔솔은 저는 150% 200%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LG화학 뭐 황제주 간다 이거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이 황제주 간다 이런 거에 약간 목표를 좀 삼으시고 투자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선택적인 입장에서 두 종목을 다 가져가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LG엔솔을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LG화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팔고 LG엔솔로 가라느냐 이건 아니에요, 투자 여러분들. 어차피 LG화학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여기 비중이 지금 쌓여서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괜찮습니다. LG엔솔을 꼭 무조건 다 넘어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LG화학도 올라가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가겠으나 LG엔솔이 수익성이 좀 더 높을 거다라고 제가 전망하고 있는 거고, LG화학 보유하고 계시고 여기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이거 털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잘 모아 가시는 게 맞겠고,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부담되는 게 뭡니까? 지금 이거 배터리와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최근의 이 흐름들을 놓고 보면 결국은 소재 부품단 종목들은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그 제품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저거예요. 그 우리가 원재료로 들어가는 가격 자체가 다운되면, 급격하게 다운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제품 가격 자체도 다운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재료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에서도 제가 분석해 드렸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과거에 이렇게 많이 높았었던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잘 나왔었던 시기들을 LG화학도 사이클상 또 한번 그런 시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낮아졌을 때 투자자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러면 내가 모아가야 되느냐, 어느 순간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저점이다 생각하고 매수해야 되느냐, 물타기 시기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지금 주가 수준이 지금 지금 43만 4,500원이니까 지금 가격 수준에서 투자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되나요?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두려워할 시기가 아닙니다. 네, 지금은 이제 곧 LG화학이 좀 많이 내려왔구나. 과거 여기 주가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귀했구나. 이제는 주가가 좀 바닥을 잡으면서 이제는 우상향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을란가라고 하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모아가야 되나라고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될 시기예요. 내가 비중 축소하거나 부담을 가졌을 때는 여기서 한참 좋다고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난리칠 때, 황제주다라고 난리칠 때, 이때 투자 여러분들이 비중을 축소해서 많이 줄여나갔어야 된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예, 이때 당시 비중을 많이 축소하고 줄여 나갔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겁먹을 때가 아닙니다. LG화학, 와, 이 미친 주식 이거 30만원, 20만원 가는 거 아니야?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 매매하는 타점들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공격적으로 타점을 잡고 지금은 바닥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추세가 아직 돌아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추세가 돌아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좀 걸리니까 지금은 어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48만원 회복해야죠. 예. 지금 겨우겨우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제가 25일 전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5위평 넘어갈 때 매수 타점 공략하라고 의견 드렸으니까. 그럼 지금은 요거 고작 올라온 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팔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매도 신호가 나와도 대략 한 40만원 정도는 그러면 잘 버틴다라고 보면, 얘는 지금 그러면 와리가리 우행보하면서 48만원 정도를 어느 순간에 좀 빨리 넘어갈 수 있겠느냐. 예. 그 정도가 지금 큰 틀에서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50만원 정도를 돌파 안착해내면서 이렇게 60 추세선 있죠? 60 중장기 추세선, 이 추세선을 안착하면서 우상향으로 돌아나가는 그림들이 나와야 투자자 여러분들, 우리 고액 자산가분들이 많이 이것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게 이제 안착돼서 넘어갈 때, 그럴 때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기가 바닥인지 여기가 바닥인지 저기가 바닥인지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추세가 한번 돌아나가면 투자 여러분들, 거기는 우리가 추세를 돌려세우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추세를 밑에서 받아서 돌려세우기 때문에 큰 목적을 가지고 돌려세우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 이틀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들, 그런 것들 빼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추세들이 잡히기 때문에 최소 한 3개월, 6개월 또는 길게는 1, 2년씩 크게 추세 타고 가는 경우가 높아요. 그럴 때는 LG화학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전망치가 계속 잘 나올 거예요. LG화학 실적 이제 좋아진다, 뭐 올해 최고 매출, 뭐 최고 영업이익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이미 어때요? 주가가 이미 바닥 잡고 많이 올라와 있을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고 할 때 그 무릎 정도가 되는 시기가 바로 이 큰 틀에서 추세 넘어가는 시기. 여기는 발바닥인지 아닌지는 우리 아직 몰라. 지나가 봐야지 알지. 그쵸? 예,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장담하는 놈 미친놈이지. 여러분들. 예. 장담할 수 없어요, 주식은. 누가 어떻게 장담해요. 그러니까 추세 돌아나갈 때 우리가 꾸준하게,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투자 여러분들이 잘 의견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LG화학에 대한 투자 방향성들 같이 보시면서 매매 타점들 잡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어쨌든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고 실적 발표도 이제 악재도 해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더 많이 하락해서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더 많이 하락해서 내려간다는 얘기는 LG화학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이거는 대외 변수가 문제가 될 겁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폭락한다든지, 뭐 또 저쪽 중동 쪽에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러시아가 또 미친듯이 뭐 날뛴다든지, 뭐 예를 들어 이런 대외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면 LG화학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LG화학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다 같이 내려갈 거니까. 그거는 LG화학만의 문제가 아닐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결국은 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LG화학이나 LG엔솔이나 버릴 종목은 아니다. 예. 잘 모아가면 분명히 좋은 수익들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예. 미래로 놓고 봤을 때. 예. 근데 이제 둘 중에 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LG엔솔을 픽으로 말씀드린 거고, 예. 하지만 내가 LG화학이 많이 물려있는데 무슨 LG엔솔 얘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LG화학 사도 됩니다. 예, LG화학 잘 모아 가시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신규 매수하거나 내가 비중이 뭐 LG화학이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LG엔솔로 갈아타셔서, LG화학이 뭐 예를 들어서 50% 오를 때 LG엔솔 가지고 한 70% 오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비슷하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LG 엔솔이 더 낫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전기차와 관련된 있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업종들이 너무 지금 좋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전기차와 관련된 업종이나 이런 시장들이 뭐 뭉개지거나 뭐 맛이 가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미래로 가면서 이런 우리가 전기 코드 꽂아가지고 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간단 말이에요. 다 무선이고 다 선 없이 다 그냥 배터리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배터리와 관련된 거 나중에 결국 교체라든가 아니면 충전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다 완충되고 미래로 가면 다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그럼 결국은 배터리가 결국은 우리에서 가장 소중한 전자제품의 하나의 아주 소중한 핵심 소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쪽으로 우리는 투자하고 있는 분하고 투자하고 있지 않은 분하고는 나중에 분명히 미래는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투자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나중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문제인 거지 결국은 나중에 다 회복될 거다. 다 회복될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문제다. 근데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좀 더 올라가서 안착되면서 횡보할 수도 있고 시간은 분명히 걸릴 거다. 뭐 LG화학이 막 미친듯이 날아가가지고 막 30%씩 막 상한가 가는 종목은 아니니까. 네, 시총 규모를 좀 감안했을 때 아시겠죠? 2024년도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2024년도는요 이제 조만간 상반기 중에 아마 바닥 잡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우리는 빨리 이제 논해야 되는 거야. 바닥 찾기. 그래 놓고 우리가 비중을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좀 늘려나갈 준비를 좀 해놓는 거지. 뭐 LG화학을 투자할 게 아니다. 뭐 LG엔솔을 저기 투자 비중을 축소해라. 투자하지 말아라. 이거 뭐 미친놈들이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놓고 에코프로 BM을 또 적극적으로 사래. 저는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인 것 같아. 에코프로 BM이 많이 물려 계시다 정도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